안녕하십니까. 11시에 만납시다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기 나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는 그 평범한 진리를 새삼 절실하게 실감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재미교포 실업일이신 김차옥 선생을 모시고 중학교 모자 한 번 써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어린 시골 소년이 오늘날 미국을 무대로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펼치는 커다란 실업가가 되기까지의 역경과 진정 어린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미국에 들어가셨습니까? 1971년에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한 17, 18년 사셨네요, 미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몇 번이나 귀국을 하셨습니까? 10년 되는 해까지는 사업하고 공부하느라고 네. 한국을 방문을 못했습니다. 네. 10년 되는 이후에는 매년 2번, 3번은 상품 구입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국내를 목적으로 해서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혼자 오셨습니까?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아니요. 딴 분 네. 인들은 어떻게? 뉴욕의 경제인협회 구매 사절단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그 국내 사절단은 한국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경제인협회 구매 사절단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뉴욕에, 네. 그리고 또한 세계 무역 중심지인 맨하탄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네. 우리 한국인들로 구성된 경제인협회, 네. 이분들하고 같이 한국에 와서 상품을 구입해가지고 미국에다 판매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네,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물건을 여기다가 팔러 오시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는 상품 구입차가 왔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주 종목은 여자용 벨트를 우리가 직접 생산합니다. 미국서요?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완제품을 가져가기도 하고, 네. 버크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생산하기도 하고요. 네. 또 대만, 홍콩, 일본, 중공, 우루과이에서 상품을 갖다가 미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네. 실례지만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약 800만 불 정도 연매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판매장에는 한 10여 명이 일을 하고 있고, 공장에는 30명, 4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인들도 있고, 또 남미 사람들, 월남에서 필요한 사람들, 또 한국인, 이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나라와 이 교역을 주로 하십니까? 네, 주로 이제 한국에는 지사가 있고요. 홍콩, 대만, 중공, 일본 쪽에서 주로 상품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정말 무일푼으로 미국에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까지 비결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비결이라는 거 어디 함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마나님? 네. 그게 철칙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제일 돈을 많이 번다. 이거는 수학의 공식하고 같지 않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고생 안 하는 사람 미국 가면 돈 벌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역설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가서 돈 버시고 싶은 분은 우선 한국에서 고생을 좀 하셔야겠네요. 예,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고생이라는 건 어떤 고생입니까? 고생을 하면서도 어떤 자기의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보람 있는 고생,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 사장님께서는 어떤 고생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뉴욕에서도 가끔 뉴욕의 역사를 만들 때는 제가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합니다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저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네. 예, 한국에 계실 때는 어떤 고생? 예, 저는 이제 남북도 기억자 모른다고 하는 네.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고향은 어디십니까? 전남 화순입니다. 화순이. 예. 그리고 어느 때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예,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네. 그리고 14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형님한테 들어갔습니다. 형님이 여수에서 길가에서 행상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형님한테 가니까 형님은 장사하는 것이 됐다. 네. 나는 형님한테 그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형님이 나이가 30인데 네. 13살에 형님도 나가신 줄 아는데 네. 여태까지 행상을 하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장사를 하라고 거냐. 친형. 예, 네. 난 공부를 더 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신지 선생 같은 분이나 네. 전진환 씨 같은 분이 일본에 가서 고학을 했었습니다. 네. 형님도 그때 고학을 했으면 지금쯤 국회의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할 텐데 네. 돈도 못 벌면서 왜 나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냐.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형님은 사실 공부하는 것에 더 달갑게 생각 안 했는데 네. 저는 야간 중학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야간 중학도 개학이 된 아주 후에 들어가서 한 3일 동안 ABC 배웠는데 여기서 반란 사건이 제가 일어났죠. 아.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님이 가지고 있던 상품은 전부 불받아가 되고 네. 고향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여수로 가서 네. 저 길가에서 저는 담배 장사를 했습니다. 네. 그 담배를 팔고 있으면 어른분들은 돈만 내놓고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고 담배를 가지고 가고 네. 또 담배를 갖고 다니면서 담배요 하면서 선창에서 이걸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천천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몇 개월간 공부를 해가지고 돈이 생겨서 제가 광주에 가서 광주 사범학교를 응시를 했는데 시골에 있을 때는 제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우등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중학교를 떨어졌죠. 그래서 형님한테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장사를 할 테니까 좀 봐주시오 하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밀대 모자를 만든 그 공장에다 취직을 시켜줘서 네. 이것은 이 기술을 배워봤자 별 좋지도 않고 제가 다시 행상을 하겠다. 네. 절대로 이 학교를 안 가겠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행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돈 벌어서 또 한 번 가서 응시했는데 또 떨어졌죠. 중학교를. 예.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형님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광주에 가서 친구들이 돈을 얼마를 줘서 그 양발 같은 거 자파 품목을 사가지고 형님한테 가서 이런 장사를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형님의 그 장사에 도움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에서 이제 생선을 사가지고 가서 구례 곡성 이쪽으로 또 내 고향 태어난 곳으로 가서 생선 장사를 했죠. 네. 그때 그 중학교 모자를 쓰고 그 친구들이 지나가면 숨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생선 장사를 했는데 그 당시 6.25가 돼가지고 네. 교통이 불편할 때 생선 장사가 되지만 네. 교통이 좋아지면은 추억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추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형님한테 갔다가 너무 형님이 싫어하는 그런 기색이 있어서 이제 나는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네. 떠나가지고 고향을 한번 방문하고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우리 사촌 누나가 와서 빵 공장에 그 일하는 사람을 구하러 왔다고 해서 누나 나 지금 밥 먹을 자리가 없는데 거기 좀 나 취직해 주시오. 하니까 너는 힘들어도 거기 안 된다. 네. 그럼 당장 밥 먹을 데가 없는데 누나 좀 봐주시오 해서 사촌 누나가 거기에 그 매우가 일을 하고 거기에 그 빵 공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 빵 공장 들어간 건 어떻게 됐어요? 빵 공장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을 거기 일을 하는데 집에서 밥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일주일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를 막 하루에 운반하고 6시간을 자고 18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견뎌나는데 저는
빵을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당시에 그 저는 학생인지 몰랐는데 동국대학교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더만 얼굴도 참 잘생겼는데 그때는 잘생겼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도 잘생기셨어요? 예, 잘생겼는데 빵 공장 기술자로 평생을 지내도 인생을 후회하지 않겠냐고. 그래 나 이것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돈이 조금 생기면 길가에서 행상을 하면은 부자도 될 수 있지만 이 기술 갖고는 거의 안 되겠고 빵이 좋아지려면 12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새벽에 꼭 일어나야 되죠. 이걸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겠죠. 그 당시 내가 18살이었습니다. 아니 선배들 만나면 반나 공부를 하라는데 내가 밥도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왜 공부하라는 소리만 하느냐고. 그랬더니 공부하는 길이 있다. 영어 ABC를 배워가지고 검정고시를 합격하면은 22, 3살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25살에 마친다 하더라도 대학은 40살에 가면 되지 않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 주인한테 주민고등학교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서 2시간의 시간을 얻어가지고 한 셋째 동생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서 ABC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을 배우고 그래서 영어 단어를 여기다 해놓고 수학 공식 해놓고 빵을 비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굽고 그리고 이제 3, 40명 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미쳤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 합격을 하려고 하냐. 모자는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나 마칠 생각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베이스로 해서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로. 예. 그래서 고등학교 간 후에 대학은 어떻게 지냈어요? 고등학교 간 후에는 내가 서울에 올라가면은 내부가 그 미군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어만 잘하면은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미군부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어로 계속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배달도 했고 학원에서는 심부름을 해주면서 학원에서 그 못다한 공부를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우리 고향이 그 석탄 파는 일을 했습니다. 탄광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고 해서 학교를 걸었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못 마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마치고 보니까 이제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대학은 어디 있어요? 대학은 처음에 건국대학교 야간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학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교사가 허용됐거든요. 그런데 밤에 학교를 가면 가정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중앙대학으로 편입을 했고 그래서 낮에는 이제 학교를 하고 밤에 와서는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을 마친 후는 뭐예요? 대학을 마친 후에는 이제는 대학원을 가야 되겠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그 대학을 마친 후에도 기소작업을 노동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끊고 아침에 계란을 배달하고 저녁에 그 수긍을 하면서 대학원 입시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어려운 그 말하자면은 독학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고학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공부못하는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야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언제적이에요? 그때는 대학원 갈 때입니까? 아니면 대학 다닐 때입니까?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그러면서도 내가 재경 하승군 학우회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 운동을 했고 군대를 갔다 나와서는 청년회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규합해서 고학생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길 잃은 사람들 연지구 열상적인 친구들이 중학교를 못 가는 이런 사람들을 한 50명을 갖다 놓고 영어 수학을 제가 공부를 가르쳤고 낮에는 낚시대 가서 장사시키게 만들고 청계천에다가 그 땅콩을 사서 주면서 땅콩 장사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같이 그 불원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까지 나오지 않은 친구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사회 이론으로서 아주 중진으로서 지금 잘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후속자가 지금도 대학생들 20, 30명을 다리고 가판을 시키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도 남보다는 좀 능통한 네.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육군본부 내에 들어가면은 이 고문단실이 있다. 거기에 두 사람이 극비로 유학생을 했다. 이런 말을 듣고 그 자리를 차원해서 들어가서 육군본부에 있는 이 고문단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 계통으로 미국을 유학을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서 미국을 가시게 됐는데 그럼 결혼은 한국에서 하셔서 미국 갔습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하셨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계통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